자, 그러면 우리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차 수업은 가족 상담과 치료의 개념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가족 상담과 치료하면 두 용어가 어떻게 다르지?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것은 상담과 치료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담과 치료라는 용어가 어떤 차이와 어떤 또 유사성이 있는지를 먼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담과 치료를 보통 다른 수업에서도 가장 먼저 개념의 이 차이를 다루고서 넘어가셨을 텐데요. 유사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또 유사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처럼 사용이 되지만 사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그 세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상담이라는 말은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 가족학,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치료라는 말은 정신과, 그러니까 뭐 정신병원, 뭐 이런 정신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던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달리 사용을 했을까는 이 정의적인 의미를 비교해 보면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상담이라는 말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내담자와의 어떤 지속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내담자가 이 상담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또 뭔가 개인적인 성장을 돕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런 반면에 치료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 또는 치료사가 또 어떤 병적인 증상이라든지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어떤 환자와의 어떤 치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병리적인 증상을 완화하거나 개선시키거나 없애는, 그리하여 뭔가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기능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체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 위주로 설명을 했던 것을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찾아오는 사람을 일컫는 말부터가 틀리죠. 상담에서는 내담자라고 얘기를 해요.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치료 분야에서는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먼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에서는 상담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내담자의 어떤 적응력을 증진시키고 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담자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이 내담자가 자신이 처해진 살고 있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나 또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면, 치료에서 치료사는 혹은 의사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어떤 교육 배경을 가지고 환자의 문제를 진단하거나 또 혹은 치료를 하기 위한 어떤 의학적인 처치를 하기 위한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것을 주도적인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 상담은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상담소, 교육을 이제 주로 어떤 역할로 하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면, 치료라는 말은 어떤 병원이라든지 전문 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말이다.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용어의 차이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뭔가 이 내담자이건 환자이건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이 되도록, 그리고 또 그 삶 속에서
뭔가 개인이 성장하고 더 발전되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면에서는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담이나 치료라는 용어를 뭐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굳이 상담이나 치료를 카운셀링이나 뭐 테라피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했다가 이제 구분 없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치료라는 말을 의학적인 어떤 배경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그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족 상담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상담도 다 치료라는 말보다 상담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것을 권고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고 뭐 일종의 어떤 이제 수련을 받고 취득하게 되는 국가 자격증이든 민간 자격증이든 그 자격증의 이름에는 치료사라는 말보다는 상담사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런 어떤 법적인 이런 뭐 이제 규제에 따라서 이 말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실제 행위에서는 상담이나 치료를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구분과 혼용은 가족 상담과 치료 용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상담과 치료를 구분해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 상담을 보면 이건 심각한 어떤 신경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지만 뭔가 적응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가족 치료는 신경정신 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뭐 개입의 목적, 이런 상담이라든지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은 가족 상담은 뭐 결혼 생활의 적응,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고부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들을 해결을 하고 뭔가 이 원만한 가족 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또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원만한 관계를 증진시키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가족 치료는 그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이게 어느 분야에서 접근을 하느냐, 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은 가족 상담의 경우에는 뭔가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또 그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 가정 내적인 요인, 또 어떤 정치적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법과 규제,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모든 제반의 것들을 다 다루는,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가족의 어떤 그 안녕과 또 적응적인 삶을 위한 지원을 하는 어떤 포괄적인 실천이라고 한다면 가족 치료는 이것은 임상이 현장이죠. 주로 병원에 병동이 있겠죠. 여기에 중점이 있는 어떤 개별화돼 있고 좀 작은 범위의 어떤 치료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법, 제도, 생활, 환경 뭐 이런 포괄적인 문제보다는 가족의 정신 건강 문제 자체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전문가가 개입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게 상담이나 치료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도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들으셨을 때 가족 상담 이론인지 가족 치료 이론인지 막 그 용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상담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가족 치료라고도 부르는 게 꼭 뭐 이게 어떤 병원 현장을 떠난 다른 일반적인 상담 현장에서도 그 마찬가지로 혼용되고 있었던 것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두 가지 모두 가족 갈등이나 어떤 생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 원인을 신경정신장애나 어떤 정신병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두 분야 모두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상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뭐 고려해야 되는 이론, 그다음에 병원론, 그다음에 어떤 치료적인 기법들이 사용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용어가 혼용되면서 사용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보면 뭐 가족 치료라는 용어를 이제 뭐 더 사용을 한다면 가족 치료라는 것은 신경정신 분야에서 이제 기초가 확립이 됐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1, 2주차 후에 배우시겠지만 가족 치료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는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부른 정신분열증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뭔가 가족 관계를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 보니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구나 해서 가족 치료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가족 치료적 접근을 했던 것이 기원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후로 뭐 부부 상담이라든지 아동 상담이라든지 다른 심리, 임상심리라든지 사회복지, 가족학, 교육학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가족의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가족 치료라는 용어가 점차 널리 사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우리의 과목명도 그렇지만 가족 상담과 치료를 함께 이렇게 한 단어처럼 묶어서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 가족 상담과 치료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관계와 상호작용 자체를 변화시켜서 그들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족이 개인과 더불어 건강하고 기능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도움 활동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또 구분을 해봐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라는 것을 구분을 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또 혼용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또 비슷하게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이 어떻게 차이가 있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상담의 문제를 살펴보면 개인 상담은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 자신에게 둡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격 발달 문제라든지 정신 내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신체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개인의 고유한 어떤 그 내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고 다루는 반면에 가족 상담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의 문제는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이나 또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인 체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 함께 그런 어떤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가족 상담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에는 가족 전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치료나 상담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가족 상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어떤 개인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발달사를 쭉 찾아보면서 이 과거의 문제가 어떻게 현재의 문제를 발현시켰으며 또 그 현재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이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가 겪은 경험들을 이렇게 찾아서 뭔가 회복의 단초로 이제 삼게 되는 반면에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의 이 문제가 가족 관계 내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상호작용 패턴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발달사를 뭐 그렇다고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고려하기는 하지만 더 관심을 두고 보는 문제는 가족들이 어떠한 상호작용 양상을 보이는가 이것에 더 초점을 두고 개입을 하게 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어떤 개인 내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을 상담에 이렇게 소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족 상담은 현재 보여지는 어떤 그 잘못된 상호작용,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다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어떤 그 상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또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하는가의 과정에서도 두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상담에서는 뭔가 개인 내적인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 진단 도구를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MMPI라든지 MBTI라든지 이런 뭐 성격 검사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심리 진단 검사들을 하죠. 풀밭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능 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뇌기능 검사, 성격 검사, 그다음에 투사적 검사 이런 검사들로 구성된 이런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가족 상담은 내담자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문제가 가족관계 내에서 어떻게 이제 작용하느냐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진단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를 중요하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의 어떤 면담이라든지 개인 가족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라든지 심각성이라든지 문제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개인 상담만큼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혹은 이런 사례들을 그 개념화하는 그런 어떤 문제 사정이 초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가족 상담을 하면서도 정확한 문제를 진단을 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 진단 검사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상담의 목표를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족 상담 분야에서는 진단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문제 삼는 것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거는 우리가 가족 상담하고 개인 상담이 이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족 상담이 더 적합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개인 상담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족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가족 상담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만한 거고요. 또 내가 개인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 개인에 대한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의 오만한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가족 상담에 보다는 개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는 뭔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관계가 이렇게 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경우죠. 그래서 너무 적대적이어서 정말 이 문제가 가족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족 상담보다는 개개인들의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접근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일에 뭔가 너무나 이렇게 무관심하고 분리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뭔가 조금 더 시급한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가족 자체의 저항이 너무 커서 이 저항이 가족 전체에 접근을 할 때 이 저항이 너무 커서 오히려 상담적인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때는 어떤 개별적인 어떤 접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가족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가족 상담과 중요하게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가족 상담보다는 개인 상담이 우선되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우리 또 두 번째 단락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것은 이제 가족 상담과 치료가 다른 어떤 일반적인 상담 치료와 달리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가족 상담 및 치료가 왜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뭔가 이 모든 상담과 치료가 그렇지만 가족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급격한 사회 변화와 어떤 자본에 의해서 뭔가 온 가족 구성원들이 다 뭔가를 바쁘게 해야 되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또 경쟁 위주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3포 세대부터 시작됐다가 7포 세대, 9포 세대, 이제는 다포 세대에 이르기까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뭔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를 3Y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3Y냐면 hurry, 너무 막 급박하게 서두르고, 그리고 worry, 너무 걱정이 많고, 또 angry, 너무 사람들마다 분노에 차 있는 거죠. 이게 공감하시죠? 우리가 가끔 지하철역이나 이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막 바쁘게 다니고 정말 그 에스컬레이터도 막 두 칸, 세 칸 막 넘어가고 빨리빨리 걸어가고 진짜 이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거고 나 자신도 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만 뭔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혹은 조금만 뭔가 자기 일에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면 불같이 화를 내고 이거는 그냥 화 정도가 아니라 경노한다고 이런 단어가 더 적합할 정도로 모두가 다 화난 표정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웃으면서 모르는 사람인데 웃으면서 길거리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고 지나가는 일이 더
없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런 각박한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증가하게 됐고요. 또 이 뭐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모두가 다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극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나 어떤 적응, 그다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게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으면 개인의 문제를 뭐 이렇게 좀 완화시키고 풀어줄 수 있는 일차적인 어떤 집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왜 바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는데도 집에 들어와서 막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풀리기도 하고 뭐 해소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가족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이 구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또 가족들이 가족 그 구성원들 간의 가치관들도 변화해서 이것이 오히려 가족이 어떤 보듬어주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안에서 더 갈등과 뭔가 스트레스와 어떤 다른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된 게 요즘의 현실이라는 거죠. 또한 또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생겼죠. 나홀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홀로 가족이 뭐 다 뭐 사별하거나 이별해서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학업을 이제 그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녀가 대학만 들어가도 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런 혼자 1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설령 옆집에 살지언정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가 분가해서 분리해서 사는 경우들도 많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문제들을 누군가가 좀 중재해주고 다루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점차 상실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상담, 가족 치료라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뭐 그러한 현실에서 가족 상담 및 치료는 이제 어떤 기본 전제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상담 및 치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은 가족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조금 전통적인 관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족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뭐 가족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회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방된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 체계에 대한 얘기들은 다음 주차 수업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눌 거고요. 여기에선 그냥 일반적인 체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족들은 뭐 우리 사람이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변화를 거치는 발달 단계가 있는 것처럼 가족들도 가족이 결성돼서 맨 마지막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그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이 연령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유한 발달 단계들이 있고 그에 따른 발달 과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계마다의 발달 그 과업들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혹은 또 성취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건강한 발달을 겪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위기를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정체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은 여럿이지만 여럿이 모인 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라는 어떤 한 묶음에 있을지라도 각자는 다른 욕구, 다른 기대, 다른 가치관, 또 다른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뭐 문제라든지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야 되겠죠. 오히려 이런 차이가 당연한 것으로 혹은 배려받아야 될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가 아니라 이러한 그 차이 자체가 우리 맨날 왜 그 다문화 얘기하고 차이 뭐 반편견 얘기할 때처럼 사실은 그런 것이 더 요구되는 게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차이로 뭐 이것이 뭐 조부모와 부모의 차이, 부부의 차이, 부모 자녀의 차이, 형제 간의 차이 이것으로 인정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가족 구성원들은 뭔가 그 가족의 문제와 그 어떤 구성원 개인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고 얘만 문제야 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의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대부분 그 문제가 가족의 어떤 건강하지 못한 체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족 개인의 문제도 가족과 체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가족 외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가 외부의 어떤 그 환경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면 여기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지 이 가족의 문제가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전제에서 본다면 우리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 가족 구성원, 그 다음에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문제들까지도 조정의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족 상담에서 보는 이제 기본 전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가족 치료 이론이나 상담 모델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설정하는 목표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신분석적인 접근으로 가족을 바라본다면 뭐 거기에서는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를 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만약에 뭐 가족의 어떤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상담 모델에 따라서 가족의 문제를 본다면 이것은 무의식적인 뭐 갈등 해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의사소통을 어긋난 의사소통을 제대로 바꿔주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 상담과 치료에서는 가족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가족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뭔가 다른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와의 차이가 있는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가족 상담 및 치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족 상담 및 치료는 뭐 치료적 전제로서 뭔가 이렇게 그 가족을 전체 체계로 바라보고 또 외부와의 어떤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수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차시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